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서울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을 대상으로 한 임의경매 개시 결정 건수는 592건을 기록했습니다. 10월 284건에서 한 달 만에 308건 증가한 수치로 올해 5월 687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임의경매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했을 때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경매 절차가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개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이 같은 흐름은 연끌 채무자들이 금리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있는 데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주택 매각이 어렵게 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대 연 2%대 고정금리로 이루어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 5년 고정금리 기간을 마치고 4에서 5%대 변동금리로 전환되면서 이자 부담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일 기준 KB국민 신한하나 우리은행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연 4.120에서 6.200%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8일과 비교하면 일주일 만에 하단이 0.100%포인트, 상단이 0.028%포인트 높아진 겁니다. 여기에 은행들이 최근 들어 가상금리도 올리면서 대출금리 상승폭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연끌족의 이자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경매 물건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늘 13일 오전 장중한 때 원달러 환율이 1475원까지 치솟으며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됐던 올해 4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 급격한 원화 약세 현상은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로 보입니다.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 문제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연간 200억 달러라는 한도를 정했지만 재원 조달 방식 등은 정해지지 않아 원화 약세 흐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기초 체력이 약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제통화기금 전망치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0.9%, 내년에는 1.8%입니다. 미국의 경우 올해 2%, 2026년 2.1% 수준으로 2년 연속 한국이 미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게 예상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통화량 증가율은 한국이 미국보다 높습니다. 현금과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을 합친 광해통화인 M2 증가율은 올해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미국은 평균 4%씩 증가했으나 한국은 6.9%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25년 9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올해 9월 M2는 전월 대비 30조 3천억 원 증가한 4,430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역대 최대치로 6개월째 증가세입니다. 게다가 기업들의 대미 투자도 증가하면서 당분간 원화 약세 현상이 이어질 거란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최근 자동차, 화학, 철강이 나라 독일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실제로 칼을 댔는지,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 제조업에 주는 경고는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들입니다. 보쉬는 2030년까지 독일 각 사업장에서 1만 3천 명 감축 계획을 공식화했는데요. 전기차 시장 수요 부진, 중국 저가 공세, 고비용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독일 최대 철강업체 티센크루프스틸도 2030년까지 최대 1만 1천 명 감축과 설비 축소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일시적 경기 요인만일까요? 숫자는 더 뒷받침합니다. 독일 제조 PMI는 2024년 말까지 심한 위축 구간을 이어갔고 2025년에도 겨우 50 안팎을 맴돕니다. 2024년 12월 PMI 42대 2025년 10월 49.6 수준, 장기 침체의 그늘이 짙습니다. 독일 제조업을 흔든 두 축은 중국의 공세와 에너지 쇼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에서 중국의 가격 규모 공세가 유럽 제조업을 압박합니다. 러시아에 편중되었던 에너지 의존도도 독일 제조업 몰락을 가속화한 요인 중 하나인데요. 이 충격은 곧바로 비용 상승, 경쟁력 약화, 투자 고용 축소로 이어졌고 앞서 본 독일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맞물렸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안전할까요? 먼저, 한국은 배터리와 중국산 전기차, 석유화학 분야에서 압박받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누적된 전력 요금의 점진 인상과 환율 원자재 변동이 겹치는데요. 차이는 구조입니다. 독일은 내수 제조 생태계의 고임금 고에너지 집약 구조가 강하고 화학 철강 같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에너지 쇼크가 바로 산업 체질에 파고듭니다. 반면 한국은 수출 편중과 반도체 쏠림, 반도체 호황엔 국가 전체 수치가 좋아 보이지만 비반도체 제조는 수요 원가 환율 3중고에 더 취약해집니다. 이유가 중국 전기차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듯 글로벌 규범은 요동칩니다. 특히 원가 경쟁은 이제 AI와 데이터 싸움입니다. 설비의 지보전, 디지털 트윈으로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첨단 기술 개발 시간을 단축해 산업 기반을 지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고에너지, 고임금, 고품질 모델은 충격을 흡수할 완충 장치가 약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줍니다.